CC는 친절한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보내는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의 차이가 뭘까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찍는 단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죠. 대신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또 이쪽으로 가면 빅데이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대학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창업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대학이 있고, 되게 많은 정보를 제시해 주는데요. 그 표지판에는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 길을 지나간 선생님들의 메모도 적혀 있어요. 대학을 간 다음에 기업에 입사해서 그 다음에 나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친절한 메모들이 적혀 있는데, 이 메모들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났을 때 그냥 직선으로 쭉 가르치고 다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 모두 다 거쳐서 마친 여행이랑 어떤 여행이 걸릴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친절한 표지판, 14년째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장 좋은 표지판, 시를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랑 대학교 들어와서 CC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정말로 나한테 가리고 소심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려주면 그걸 물려보였었고, 이제 발톱으로 진짜 완전 떨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했지? 완전 내용이, 과학 내용이 너무 따라하고 어려서 아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힘들어했던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와서 한 번 더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학생들이 가르쳐요. 앞에 안 설 수가 없어요.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또 이 과학 내용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은근 두 번째 하니까 이게 할만한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CC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CC 활동이 제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보면은 보통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제나 초등학교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품었던 꿈이 나는 연구자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직업으로 남지 않고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화학자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면 좋겠다, 화학자 김미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실험실 인턴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메일 같은 거 넣는 것도 되게 무서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인턴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도전을 하면서 제 꿈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화이트 IT 영재 기업인들공원을 통해서 진로에 영향을 줬어요. 나는 이 진로를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다. 저는 그 목표를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단기적인 꿈, 단기적인 목표는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찍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과 방금, 창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포인트들에 다 이 영재원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영재상도 영재원에서 인재상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받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인재상 최초 면접에서 심사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건 학생이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이 상을 도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그 뒤에도 대통령 과학자고 저는 제 성적상 안 될 줄 알았는데 도전해서 받게 됐고, 그 다음 창업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는 건데 영재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게 설명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이 위치까지 지금 높은 위치에는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의 꿈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료기기를 더 연구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을 때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길들도 결국 영재원의 한 단계 한 단계 도움을 받으면서 걸어 올라가는 목표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제 꿈과 목표들에 조금씩이라도 많게 도움이 되고 나서 조금씩이라도 항상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끌 수 있고 또 결과 된다면 세상도 이끌 수 있는 이시술 생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팀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할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팀장이고 올 때마다 발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어느 면접을 가도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후반에 가면은 캠프 맨날 마지막 날에 피어리뷰라는 걸 진행을 해요. 피어리뷰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들을 다른 사람한테 발표를 시키는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팀에 발표를 듣고 우리는 어떤 걸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했구나 라고 받아갖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에 대한 질문한 건데 여기서의 장점은 모든 발표를 다 들어야 돼요. 모든 발표를 다 들어야 되고 그의 발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피어리뷰는 저에게 정성이란 성도를 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자신감이라는 성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제가 맨 처음에 파이터 ITC에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솔루션 청소는 파이터 ITC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활동을 통해서 너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너라는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을 이제 계속하고 들었는데 그 일본에 계속하고 들어서 국제적인 소통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장면에 꿈을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제 발명 교육 봉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발명 교육에 대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맨날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을 얘기하고 저는 이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분야를 지식인권을 사업하여 더불어 함께 시작한 생각을 만들어갈 기업을 시도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백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생 선발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는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220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네, 대답이 잘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선발 설명회를 하는 동안에 저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여러분께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따가 끝나고 저희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저희 이제 교육원 선발을 위해서는 저희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이 교육을 직접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료생과 현재 재원생의 사례 발표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저희 교육원의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도 저희 교육원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 교육원의 교육 내용들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교육원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여러분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정답을 빨리 맞추는 역량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아니면 수학을 빨리 푸는 거?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그쵸? 많은 대답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제가 있습니다. 저기에 나온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게 약간 유튜브랑, 그러니까
이 채팅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저분은 누구시냐면 저희 카이스트의 현재 이광영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TV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저 이광영 총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뭐가 이상할까요? 요 사진상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 이광영 총장님은 괴짜 총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항상 예전부터 저렇게 TV를 거꾸로 걸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왜 거꾸로 저렇게 TV를 걸어 놓으시냐면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관점에서 보아야 여러 가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신발끈을 거꾸로 묶어본다든지 이런 괴짜 같은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영재학회에서 저희 총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괴짜처럼 생각하고 괴짜 같은 용기를 내고 괴짜처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괴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조금 남들하고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저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괴짜들이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협업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그런 협업 역량이 필요하다는 건데 단순하게 이 협업 역량이 괴짜들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런 연구가 있어요. 집단 지능과 천재. 그러니까 여러 명의 100명의 평범한 사람과 한 명의 천재 중에 누가 이길까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저명한 국제저널에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2개의 연구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집단지성 즉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내는 아이디어, 함께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를 정량화한 그런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한 명과 그 다음에 그룹으로 된 사람들에게 다양한 미션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창의력 테스트도 있고 텍스트를 뭐 빨리 입력하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션에서 근데 여러 명이 모인 그룹이 대부분 다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스킬이 높다고 해서 이 그룹의 퍼포먼스를 전체를 높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온오프라인도 상관없고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상관없이 집단으로 그룹으로 경쟁을 한 사람들이 다 이겼다고 합니다. 결국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잘하는 것을 합쳐가는 것이 미래에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약점을 모두 보완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자원이나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개인 간의 경쟁에선 그렇지만 팀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것만 강화를 하고 자신의 약점은 팀을 구성을 해서 협력해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협업하는 역량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집단지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의 뇌가 막 진화를 해서 지능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지 유전적으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은 같은 하드웨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온 대부분의 업적은 집단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천재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려진 사람이 그 한 명의 천재일 뿐이고 팀이나 그룹, 집단 지성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미래 인재는 협력하는 괴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런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의 핵심은 바로 학생 주도형의 팀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저희가 IP 영재기업인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영재기업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발명영재라든지 수강영재라든지 다양한 괴짜들, 좀 우수한 어떤 인재들에게 그 학문적인 수월성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 인재로서 가져야 할 역량들을 심어주고, 거기에 기업가 정신을 더해서 미래의 사회를 혁신해 나가기 위한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재기업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은 2010년도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벌써 14년이 됐고 이제 15년째가 돼서 이번 선발이 15년차 15기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기관인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카이스트에 저희 교육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은 IPCEO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PCEO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IP는 지식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CEO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고 경영자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어때요? 지식재산을 가지려면 굉장히 독창적이어야 되고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가들은 어떤가요? 자원이 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이잖아요. 도전하고. 그래서 CEO는 이노베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저희는 IP CEO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 목표는 아까 얘기했죠. 협력하는 괴짜, 그러니까 협력 어때요? 협력성과 괴짜는 뭐예요? 창조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성과 협력성에 기반을 해서 한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교육원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점 사항도 우리 교육은 막 뭔가를 막 외우게 하거나 뭔가를 여러분한테 막 억지로 강요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찾게 돼요. 근데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찾는 거죠. 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정답이 없고 정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같이 토론을 해서 아무것도 없던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맥락 교육, 저희가 컨텍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들이 좀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협업을 통해서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쓰고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교육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미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미래의 세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미래 기술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를 발견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이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이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기술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허로 전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도전 정신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 영역은 이렇게 인문학, 미래학, 지식재산, 기업가 정신이 크게 저희 교육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 방향은 프로젝트 중심 협업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외우게 하거나 정답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기업가 정신, 미래기술, 인문학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오프라인에는 캠프에 모여서는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굉장히 필요한 미래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프로젝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 모형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시간 정도, 1박 2일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교육을 하는 거는 딱 2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 2명의 전문가가 오셔서 1시간씩 화두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뭐 인공지능이 주제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화두를 두 분이 제시를 해줘요. 정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면 2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10시간은 그냥 팀을 구성해서 조별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막 나오다가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걸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조별 토의 과정이 한 10시간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반드시 발표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IP CEO 협업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팀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 자녀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식을 외우고 지식을 뭐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역량이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지식을 활용하는 학습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찾아보고 이것들을 융합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결국 정답이 없는 미래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이런 프로젝트,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 교육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집단으로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와도 나 혼자 절대 낼 수 없는 아이디어인데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집단 창의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래들에게 어떤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함께 성장하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의 교육 과정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은 2년차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15기 학생들이 들어오면 내년에 1년차 교육을 받고 내후년에 2년차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차는 기본 과정이고요. 2년차는 심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은 특별하게 수료생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전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차 기본 과정에는 팀 프로젝트를 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팀 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역량 강화를 하는 과정을 1년차에 배우게 되고요. 이것들을 좀 표현해낼 수 있게 특허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그 아이디어를 뭔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론적인 교육들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2년차에는 1년차에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연습을 했다면 2년차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의 메이커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가 뭔가 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웹을 구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과정이 2년차에 운영이 되고요. 이제 2년차가 지나고 나면 다 수료가 되면서 전문 과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활동, 그리고 뭐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창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외 혁신 활동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과 크게 오프라인 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말 그대로 온라인의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을 하는 형태인데,
이 온라인 과제도 지식을 단순히 외우거나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자기가 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이런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수료생으로 구성된 전담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교들이 여러분들이 낸 과제를 채점해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과제 예시를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그리드 컴퓨팅이 갖는 근본적인 이슈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정보들을, 지식들을 찾아보고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거기에 접목해서 서술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논술 공부 많이 하죠. 그런 논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과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한 온라인 교육 저희 한 과목 정도 교육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래기술 트렌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미래기술 트렌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 미래기술 트렌드라는 교과목인데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안될과학의 궤도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의 차시가 있는데 6개의 차시가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저희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궤도와 함께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심 협업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중심이 되는 게 미래기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래기술 분야를 학습을 하는데 협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미래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7월 캠프 같은 경우는 우주기술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특허 명세서 작성과 출원 방법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으로 트리즈 같은 것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형 메이커 교육을 해서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링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교육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중에선 유일하게 정서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학생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어떤 역량 검사들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집단 코칭도 하고 전문가들의 개별 상담도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놨고요. 정규 교육 과정의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160시간, 오프라인 교육은 약 2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캠프는 4회에서 5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데이 코스의 교육들도 있고요. 진로 멘토링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 이외에 개별 맞춤 교육이나 지원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의 교육 방법과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이 되면 내년 1월에
사전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월에는 오리엔테이션 캠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 캠프가 5월에 1박 2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7월이나 8월에는 긴 4박 5일간의 집중 캠프가 운영이 됩니다. 이 캠프는 필수 참석 교육은 다 대전 카이스트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온라인 교육이 운영이 되고요. 내년 1월에는 1월 방학 때 동계 집중 교육이 또 카이스트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오프라인 교육들은 모두 다 필수로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기타 교육은 자율 참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멘토와의 만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특허를 작성하시게 되고 출원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변리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특허를 멘토링 해주기도 하고요. 또 진로 멘토링도 운영을 하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멘토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7월 캠프 때 오프라인의 팀 프로젝트 주제가 우주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안될까하게 궤도님이 온라인도 촬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7월 캠프 때 와서 우주기술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고 그리고 카이스트의 항공우주공학과의 이창훈 교수님께서도 우주기술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끼리 토론을 한다고 했잖아요. 토론을 한 후에 직접 전문가가 오셔서 중간 점검을 해주세요. 이 중간 점검 사진을 보시면 저기 지금 이창훈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칠판에 막 적어놓은 걸 보면서 직접 멘토링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원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어떤지 옆에서 바로 이런 멘토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발표를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요. 최종 발표 때도 항공우주과의 이창훈 교수님과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의 이금호 박사님께서 오셔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과 평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과 직접 만날 수 있고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매 캠프마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카이스트 교수님과의 만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9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9분 정도 다양한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2시간, 3시간씩 저렇게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옆에서 친밀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은 저희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고 원하는 교수님과 함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벤처 CEO들과의 만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젊은 벤처 CEO 분들을 모셔서 인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얘기, 뭐 인생 선배로서의 얘기 이런 얘기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하게 또 운영을 한 게 저희 수료생들이 지금 15년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기 수료생들이 벌써 30살쯤 됐어요. 30살이 넘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료생들을 초대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건 이 과정을 직접 거쳐온 선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배들과의 만남도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의 특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못하는데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수를 매년 운영을 합니다. 정규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작년에는 핀란드 알토대학교로 다녀왔습니다. 보통 2주를 다녀오고요. 올해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출국을 해요. 한 12명의 학생과 함께 미국의 보스턴과 뉴욕으로 2주 정도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혁신 사례를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스이스턴 대학의 어떤 교수님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글로벌 그 사무용품 기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그 제품들을 보고 그 제품들을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경험을 직접 스테이플스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못하고 유료 과정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료생 교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의 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80명의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굉장히 강력한 그 커뮤니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위해서 수료생들 홈커밍 데이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제별 집중 세미나라고 해서 정규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 벤처를 뭐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교육도 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했냐면 미국에서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한 10명 정도 학생하고 같이 3주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저 벤처 성장 전략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 오면 그런 기회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좀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수료생 교육은 저희 교육원을 2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수료 기준은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넣어놨는데요. 총 2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을 모두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저희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육원에 들어오시면 특허를 반드시 3건 이상 출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 출원한 건수가 한 4,5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들어오셔서 저희 교육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누구나 특허 출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시도도 학생들이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진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학생들이 워낙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그다음에 적극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도 매년 한 2-3명씩 받고 있고요. 네, 저희 뭐 학생들 중에 지금 이제 기업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1기 문건기 학생 같은 경우 보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회사인데 해치랩스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2,000억 원을 인정을 받아서 120억 원의 투자를 이번에 유치를 했고요. 지금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저희의 IP CEO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4기 이현세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독일의 아우토그립트의 독일 지사의 지금 부대표로 가 있는데요. 저기는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25살, 그리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제안을 받고, 여기도 꽤 큰 벤처 회사거든요. 네, 독일 지사의 지금 부대표로 가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기 정창재 학생 같은 경우는, 쿠키런 같은 그 게임을 만드는 그 데브 시스터즈의 수석 엔지니어로 있다가, 토스에 있다가 지금은 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창업한 친구들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김현준 학생은 아니죠. 이제 김현준 수료생 같은 경우는 현재 토스의 테크니컬 리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한양대를 들어갔다가 1년을 채 다니지 않은 채 휴학을 하고 라인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스에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은혁이라는 이 친구도 1기 학생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중1 때 저희 교육원에 왔는데 처음에는 바이오 기기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바이오 분야가 자신의 꿈이었던 거죠. 진로였던 건데 현재 바이오 분야인 의대에 가 있죠. 근데 현재는 뭐냐? 현재의 꿈은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의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치료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게임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혜진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도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저희 교육원에 오고 그 다음에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 친구는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발명과 특허를 냈고 막 특허를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어요. 회사에. 그리고 100여 개의 발명 대회에 수상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발명 특성화고에 를 나왔는데도 5개의 대학의 수시에 전체를 다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 친구는 뭐 세바시에도 나왔고 책도 2권이나 냈죠. 그래서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높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는 꼭 창업가만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뭐 창업가가 되든 뭐 대기업에 가든 공무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신가를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